네, CBS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는 유튜브로도 보시고 또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한판승부 검색을 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을 더 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하셔가지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십시오.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 얼굴을 보시면요, 더 생생하게 이분들의 토론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재난 문자가 와서요. 재난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추계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준수해주기 바란다면서 저수지와 하천, 농경지를 방문하지 말고 축사 내부와 외부를 매일 청소와 소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면서 AI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 1588-9060번, 4060번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재난 문자를 꼭 소개해드려야 해서 갑자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승부. 자, 두 분께 드리는 질문. 먼저 0002님. 작가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대표의 스마트폰을 뺏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키보드 배틀, 그러니까 댓글 싸움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작가님은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리는 글들 당 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 네. 스마트폰을 뺐는데 반대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 보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치적 생명인데. 아니, 웃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어쨌든. 네. 아니, 저 SNS를 제가 줄여야 돼요. 본인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가지고 그렇군요. 좀 요즘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 활용을 잘하는 것, 네. 그래서 일반 대중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모든 그 포스팅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포스팅이 당의 갈등을 갖다 외부로 막 이렇게 중계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것은 대표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포스팅 같은 경우 장점이 참 많고 거기서 하는 비판들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임명장 마구 뿌려대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건 진짜 구태거든요. 그런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저쪽에 이제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당권을 둘러싼 갈등, 내지는 나중에 뭐 지방선거 때 뭐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 이런 당내 갈등들이 지금 표출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국민적 요구거든요. 당을 혁신하라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 안아서 당을 혁신하는 과제를 이준석 대표한테 맡기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싸우는 것은 대표 흔들고 이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노골적으로 밥그릇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캠프 그렇죠. 내부에서. 그래서 그 남의 밥그릇을 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생각하는 게 결국 밥그릇 챙기기다라는 자백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오히려 봐요. 그래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 본인도 가dim관한 수사관하고도 잘 지냈으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이 상대방을 신인 정치인으로 폐말을 하던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예. 아마 근데 같이 가야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당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왜 그런 말씀으로 자꾸 갈등을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애정을 담긴 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4566님의 질문. 소장님,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반값 아파트를 통해서 강남에 3억 원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 이게 팝업 퀴즈 성격이에요. 이 프로그램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는 증거가 안 남으니까 라디오에서 말하고 지나가면 사라지는데 이제는 다 기록이 남으니까 쇼츠로 남아요. 너 이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로 다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한마디 한마디가 불안불안한데요. 앞으로 정신생에 좀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산이 될지. 일단 토지 임대부로 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서울시 땅 위에다 지어서 이제 건물값만 하자고 하시는 건데 네. 비슷한 걸 한번 했어요. LH가 했는데 이게 전매 기간이 지나가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전매 기간이 지나갔더니 지금 원래 샀던 가격이 한 7배 정도로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위험을 안았으니까 그런 가격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 원래는 땅값을 빼고 가면 건물값으로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했던 예상이 틀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에 꼭 싼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싼 아파트를 공급했을 경우에 들어가신 분들이 10년 살다 나와도 거기서 말 그대로 은행 이자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아니면 평균 인상률 정도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이게 10년 지나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값을 낮추는 것은 생각처럼 쉽진 않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안을 짜야 되고 뭐 당장 그 동네에 계신 분들 나딘마이 백야드 할 거거든요. 내 동네 그냥 공터로 놔둬라라고 이제 싸움이 날 텐데. 우리 동네에서 못 짓는다.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가보면 굉장히 디테일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서요. 지금 들은 정보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시장에 맡기는 쪽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